이질제끼리 만나서 어떤 신축 팽창이 칼로 그냥 코킹만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코킹을 또 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코킹하면 일반적으로 미관적으로 보기 싫은 틈을 메우는 정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축물의 재료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의해서 그 틈으로 물이 새거나 냄새나 소음이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하자가 생기고 2차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이걸 차단하는 게 코킹입니다. 어디에 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신축 팽창 부위, 두 번째 습기 접촉 부위, 세 번째 방화 성능 필요한 부위, 그 다음에 네 번째 냄새 방지, 다섯 번째 소음 차단하는 목적. 이질제끼리 만나서 어떤 신축 팽창이 발생되는 부위, 지금 세 개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왼쪽이 이제 벽돌 쌓았을 때, 그리고 타일 붙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킹 시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벽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개별적으로 낱장이 하나씩 합쳐져서 하나의 벽체가 이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서로 이렇게 꽉 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튼튼한 그런 벽체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이제 코너가 물리게 쌓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체로부터 타일이 40mm가 떨어져서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각으로 만났으니까 이 벽에서도 40mm, 이 벽에서도 40mm 해가지고 타일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움직여도 코너 부분은 서로 부딪혀서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너부의 타일은 줄눈을 넣지 않고 3mm를 띄워요. 오히려 다른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 간격보다 더 크게 그렇게 띄우고, 그 띄운 틈 사이에 코킹을 쏩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동이 있어서 부딪히거나 하지 않도록 코너부에 코킹을 이렇게 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축 팽창 부위, 마루판과 걸레바지예요. 마루판이 결국은 목재잖아요. 줄어들기도 하고 신축 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루판과 벽체의 접점인 걸레바지 부분에 저렇게 코킹을 쏴줘야 신축 팽창을 막을 수가 있다. 세 번째, 세대 현관문 보고 계시는데, 모든 문틀은 콘크리트 벽체보다 작죠. 콘크리트 개구부가 큽니다. 저 틈을 보통 이제 15mm의 틈을 줘요. 세대 현관문의 사춤 부위가 크랙이 가지 않도록. 왜냐면 이제 문을 닫고 열고 하면서 쿵쿵 충격도 가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춤한 부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랙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랙이 가는데, 요즘은 코킹을 쏩니다. 저기 코킹을 쏘더라도 사춤 부위 15mm보다 크게 쌓여서 콘크리트 면까지 물리도록. 지금 15mm가 안 되게 코킹을 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시멘트 색깔이 삐져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쏘면 안 되고 넓게 쏴서 코킹이 충분히 기존 콘크리트 벽까지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대 현관문 내부를 볼까요? 세대 현관 문틀은 철제잖아요. 철제 프레임. 그리고 세대 현관문 바깥쪽은 실내와 기온이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훨씬 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면 저 쇠도 아무래도 기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대 현관문이 이제 쿵쿵 닫히고 하면서 충격이 가해지고, 그런 철에 붙어 있는 도배가 온도차의 진동에 의해서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배지를 잡아주는 역할에 코킹을 쏴야 됩니다. 각종 가구류들 있잖아요. 가구류하고 옆에 벽과 측판과 붙어있는 이 면 사이, 그러니까 주방 상판과 가구 측판 접합부, 그 다음에 화장대와 도배 접합부, 이런 부분 다 이제 코킹을 쏴줘야 되는 거죠. 습기 접촉 부위, 화장실하고 다용도실은 물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도 마블실로 이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 마블실로 이제 해야 될 정도로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옆에 문틀과 마블실 상부도 물이 얼마든지 튀잖아요. 그러면 저 틈 사이로 물이 항상 들어가서 안 마르고 저렇게 있으면 저 문틀이 물에 불어요. 그러면서 썩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틈 사이 니은자로 코킹을 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물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인 화장실 한번 보세요. 저렇게 이제 젠다이와 벽 타일과의 틈새, 젠다이와 수직 벽과의 틈새, 젠다이와 가구의 틈새, 그런 각종 틈새들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저렇게 이제 코킹을 쏴서 물을 차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대 내에는 법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세대 현관문으로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대피하면 다행인데, 세대 현관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집 한쪽 구석에 저렇게 대피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대피 공간은
화재가 나면 대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문틀 저 주변의 코킹도 방화 코킹 이렇게 이제 돼야 돼요. 자, 냄새 방지.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화장실이 조적벽으로 쌓다 보니까 맨 위에 슬라브하고 맞닿는 면은 틈새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조적을 쌓다가 맨 위에 이 틈으로 냄새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하얀색으로 쭉 코킹을 싸서 냄새를 차단해야 되고 소음도 차단해야 됩니다. 천정 속의 경량벽체 상부는 저렇게 이제 뚫려 있으면 저 속으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코킹을 쫙 싸야 되고, 배관이 있으면 배관 주위에 저렇게 사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코킹을 어떤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번 제일 중요하죠. 피착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코킹이 붙어지는 콘크리트면, 조정면, 미장면 이런 피착면이 잘 붙을 수 있는 바탕면의 상태여야 된다. 방수나 도장도 마찬가지예요. 피착면이 깨끗해야 돼요. 코킹제가 콘크리트 표면에 살짝 스며들면서 쫙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외부 샤시를 해놨는데 창문 틈 사이로 누수가 발생이 돼서 찍어놓은 이제 사진인데, 이런 하자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코킹이 저기 보시는 대로 너덜너덜해졌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로 준공 이후에 개별적으로 입주자들이 샤시를 한 그런 집, 준공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저 벽체에는 모두 다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입주하고 나서 샤시를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 코킹을 당연히 이제 나중에 쏩니다. 코킹이 콘크리트 면에 스며들어서 꽉 잡아줘야 되는데 도막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페인트로. 그 페인트가 코킹이 스며드는 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막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1년, 2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저걸 다시 보수를 한다고 시키면 칼로 그냥 코킹만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코킹을 또 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수를 하려면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표면에 불순물을 싹 갈아내고 도장을 비롯한 불순물까지 싹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코킹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킹이 콘크리트 면에 스며들면서 정확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보시면 세대 내부에는 저렇게 주방 가구가 있죠. 주방 가구 하단에는 페인트를 칠해줘요. 왜냐하면 주방 가구 밑에 이제 걸레바지가 있는데 걸레바지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방 가구 밑은 배관이 있다거나 옮긴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단 부분이 노출될 수 있어서 하단 부분은 좀 미관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페인트를 저렇게 칠합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색 저 페인트를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페인트를 가구 하부선보다 넘어서 칠해 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바깥쪽으로 더 나온 거죠. 그리고 사진은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 자리는 마루판이 들어가서 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도 칠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루판이 콘크리트 바닥면하고 이제 붙어야 되는데, 저 도장이 막을 형성하면서 마루판이 세게 붙어져 있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도장을 잘못 칠해 놓은 부분은 원 콘크리트 면이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마루판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차수가 이제 방수공사 말씀드릴 건데, 방수공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탕면 상태예요. 깨끗하게 하는 바탕면 상태. 그래야 이제 잘 붙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두 번째, 코킹을 하지 말아야 될 부위가 있어요. 욕조 하단부는 코킹을 쏘면 곰팡이가 펴요. 바이오 코킹이라 그래서 항곰팡이, 항세균성 코킹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얘기지 하루 종일 저렇게 물이 접촉이 돼 있으면 곰팡이가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무기질 재료인 백시멘트로 매질을 넣어서 곰팡이가 아예 쓸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지 맞는 거죠.